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초 전반기에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그걸 하나의 업적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서 무엇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것은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불편하게 여기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또 압박하는 부분은 사실 일본과 화해해 이 얘기거든 지금. 왜냐면 군사적인 이런 부분이나 전체적인 이 한미일 공조에 있어서 한국이 문재인 때 너무 막 나갔단 말이지. 미국에서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시비 털고 일본이랑 갈라지고 이게 문재인 때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를 빨리 복구를 시켜놔야 미국과도 관련이 풀리지 않겠냐? 라는 전략하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리고 이걸 던진 거는 이제 미국과 한테도 뭔가 조금 우리 좀 봐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테니까. 근데 요 지점이 문제는 뭐 미국과 관계 개선이 어쩌고 저쩌고 명분이 어쩌고 저쩌고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 있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반발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여론이 너무 높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고, 심지어 우파 쪽에서도 이 문제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로서 이제 국내의 여론전에도 신경을 쓰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 일본도 우리의 그런 진심을 받아주고 미국도 우리의 그런 노력을 받아주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동안 뭐 막혔던 것들이 다 풀리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여론전이 가능하죠. 근데 만에 하나 일본이 고자세로 나와. 이랬을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런 기조가 보이고 있어요. 일본 더 내놔. 아따 좋아. 내놔 데스. 이러고 지금 더 쪼고 있어요. 지소미아와 초계기 논란까지 줄줄이 우리나라가 지금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서 일본이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압박을 합니다. 지소미아 초계기. 일본은 오히려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 왔다.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어요.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는 호응 대신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지소미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지소미아 교류가 중단했다가 문재인 때 형식적으로 보고됐지만 지소미아 정상화를 일본은 기정 사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푸는 주체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었던가?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 국방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까지 때려버렸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지소미아 중단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놨다는 문재양의 반발 조치였다. 하지만 일본은 협의하겠다만 했을 뿐 아직 수출 규제를 풀지는 않았다. 자, 먼저 지소미아부터 얘기를 하면은, 저 지소미아는 이제 그 군사적인 정보를 공유한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몇십 개 국가들이랑 지소미아를 맺어갖고 이렇게 그 군사적인 정보를 교류를 해요. 뭐 북한이 뭘 쐈다면 서로 간에 이렇게 알려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디로 옮겼다면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그 협약을 맺은 거야. 그 협약을 맺었는데 이걸 미국이 원하는 거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국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교류를 이렇게 해놓고 그 정보를 다 같이 활용해가지고 한미일 공조가 단단해질수록 군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한국이 우리 일본, 미국의 함께 군사적인 그 소속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함부로 딴짓을 못한다 이거지. 왜냐면 적어도 한국에서도 이 레이더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게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이쪽에 대해서까지도 압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안보적으로 미국이 볼 때는 이쪽 동아시아 쪽의 이 안보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를 문재양이가 수출 규제로 단일 감정 만들겠다 치고 지소미아를 안 해버리겠다고 한 거야. 그 당시에 지소미아 반대를 좌빨 새끼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을 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미국과의 신뢰를 뭐 깬다. 이건 미국을 무시하는 거고, 한미일 공조를 깨트린 거다. 막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기어이 이거를 날려버렸단 말이야. 안 해 이러고 지소미아 이러고 때려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네 이러고. 응? 우리가 그때도 걱정을 많이 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명분이 문재인 정부는 뭐였냐? 수출 규제다 이거야. 일본이 수출 규제 해서 우리도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야, 미국 너희들도 일본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쟤네가 수출 규제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수출 규제랑 지소미아랑 뭔 상관이 있어 이 새끼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엉뚱한 해결책에 대해서 미국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부분이 당시에 이제 그 반일 감정을 굉장히 유발시킨 면이 있었고, 반일 감정이 굉장히 극단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그 파괴력이 있는 사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거기까지는 이제 여론전의 좌빨들이 먹힌 거지. 내가 말했지만 민족주의는 우파가 못 이겨. 민족주의는 우리가, 왜냐면 우파 내에도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도 일본한테 연락에 뭐 핍박을 받은 어르신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친일적인 어르신들, 우파 내에 막 친일적인 어르신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 그 사람들도 그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감정이 좋은 건 아니거든. 민족주의라는 건 그런 거야. 특히 우파 같은 경우 더더욱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일본과 뭐 이런 대립 구도가 됐을 때는 그 민족성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여론전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해요, 우파가.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우파가 아무리 반대했어도 밀려버리는 거야. 우린 이렇게라도 발버둥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문제는 결국 수출 규제 문제와 페어가 되어 있는 거지. 지금 묶여 있는 건데 저기서 일본은 뭐라고 하냐. 지소미아 푼대라고 먼저 우리나라한테 질렀어. 수출 규제는 안 푸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우리들이 이 사안을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출 규제를 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 먼저 풀렸다면 이제 이야기 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한테 호구 잡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딱 좋게 구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에는 일본한테 가서 수출 규제는 풀어야 우리가 지소미아 풀 수 있다는 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에 불과하거든. 왜냐면 이건 뭐 문재인 때 했던 논란이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수출 규제까지 풀어내면은 당연히 이것이 업적일 수 있고 당연히 해결 잘했다. 문장이 만들어 놓은 걸 해결 잘했다가 되는데 지금 일본의 입장은 수출 규제랑 그게 뭔 상관이야 이 새끼야 이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즉 일본한테 뭔가 더 줘야 수출 규제를 풀 수 있던가 아니면은 뭐 미국을 활용해가 좀 일본 약간만 압박해 좀 어렵고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 애초에 요 지소미아의 지소미아의 나가리 문제는 수출 규제랑 관련이 없었던 거다 보니까 이걸 일본을 어떻게 설득할지 문제가 우리가 이제 남은 숙제가 된 거죠. 윤석열 정부가. 만약 그걸 못했을 경우는 국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지소미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건 초계기 문제가 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건 초계기 문제가 뭐냐. 초계기라는 거는 그 군사 비행기 같은 경우나 이런 뭐라고 해. 어떤 나름대로 이게 염탐 탐사를 하는 거지. 주변에 이제 상황이 제대로 돼 있나 뭐가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야 뭐가 있다 이러면 야 초계기 던져내갖고 어디에 뭐 바다에 뭐 이상하게 떴어. 뭐 바다에 막 무슨 뭐 괴물이 떴어 막. 그럼 나가서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보는 거야. 이 나름대로 탐사를 하고 뭐가 있는지 감시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용도로 이제 보내는 거야. 근데 북한 저기 뭐 NLL 부근에서 뭐가 내려온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전함 같은 거지 간 거지. 나름대로 구축함이 이렇게 간 거야. 갔는데 그 구축함에서는 뭔가 이제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레이더를 돌린 거예요. 그 레이더가 이제 군사용 레이더를 돌린 거야. 우리나라 구축함에서.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일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얘네들이 초계기를 보낸 거야. 근데 북한이 넘어왔네. 뭐 이걸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일본 쪽에서는 왜 우리한테 군사 레이더를 맞췄냐. 우리한테 군사적 협박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일본이 그렇게 지금 그 2018년도부터 얘네들이 불쾌하다고 사과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의 입장에서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있어갖고 우리가 레이더 돌려주고 우리가 니들 맞추려고 한 거냐. 뭔 사과야 이것들아. 맞잖아. 니들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한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일본에서 지금 거의 뭐 그냥 들어놓고 막 우기기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는 사과 안 해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또 사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초계기에 대해서. 자기들 초계기를 향해 군사적인 레이더를 맞췄다 이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구축함이 자기들 초계기에 사격 조준했다고 붕괴해 왔는데. 요거 사과하라는 거지. 사과. 그러니까 요 자위대 초계기 문제를 일본이 거론하면서 군 당국은 이 강제 동원 사건과 초계기가 무관하다고 하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야 지금. 한국 측 대응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일본이 지금 너무하는 거지. 와타시와 공고리 바닥 됐어 아니야. 이거 지금 일본이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전략일 수 있죠. 뭐 이런 걸 보고 문간 발들이기 기법이라고 하나? 뭐 그러잖아. 협상을 할 때 일부러 더 많이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이제 물건을 깎을 때도 뭐 사장님이 3,000원을 말해. 그럼 우리가 사장님 3,000원 너무 비싸. 1,000원 해주셔. 그럼 사장님이 아이고 1,000원에 파면 내가 뭐 남아. 아이고 알았어 1,500원. 뭐 이러고 1,500원에 사가는 거지 뭐. 이런 것처럼 일단 많이 부르고 중간 정도에서 합의해본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지.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우리가 그 전제로 해서 외견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일본이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좀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일단 선 양보해 드렸잖아. 그러면은 일본에서도 양심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그 우파 대통령이 그러시면은 문재인이랑 다르잖아요. 일본에서 문재인 사람으로 보는 건가? 어쨌든 문재인과 다르잖아. 그러면 일본 쪽에서도 소데스까? 그래? 나 한자이 이러고 좀 일본이 더 큰 나라고 인구수 많고 일본 여자 카와이 한데 그러면은 좀 일본에서 좀 이번에는 알았어 한국에서 양보했으니까 우리도 양보할게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악수하고 카와이 뭐 이러고 하면 좋잖아. 근데 지금 일본이 아주 그냥
열이 완전 받아 있는 거야 지금. 왜 일본이 저렇게 나오냐? 이거는 여기를 한번 보시죠.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더 보면은 일본이 양보를 더 요구할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벌써 제기되고 있다. 이게 편한 지금 그림은 아니야. 일본이 다른 연안에 대해서도 양보를 요구할 거란 관측이 계속 나오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구역 왜곡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밀리시면 안 돼요. 이 점이 어려워. 외교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일단은 먼저 화두를 던졌는데 일본이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면 이건 아마추어고 알았다면 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국민이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현실로만이 아니라 어떤 물밑에서 일본을 좀 잘 달래면서 좀 또 미국을 통해서도 좀 압박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왜 일본이 이딴 식으로 나오냐? 이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타이밍이 별로인 게 4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 측에 충실한 이행을 주문하고 이게 보면은 이 일본 쪽의 별도의 사과 없이 과거 담화를 개성한다 정도의 태도로 보인 문제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일본과에. 왜? 이미 지방선거가 일단 있어 일본에서도. 근데 이 일본 애들이 정치적 기반도 약한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부적으로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다가 엄청나게 린치를 맞은 적이 있어요. 일본 내부에서 이 기시다 총리 쪽, 이 일본 내부의 기시다 총리가 아니라 이 한일 체결을 했다는 걸로 일본에서는 반발이 워낙 컸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서는 한국을 갖다가 조져야만 표가 나오는 지금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타이밍이 지금 아주 안 좋은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달에 미국을 또 가고 미국과 스케줄이 잡히니까 일본한테 빨리 이걸 하고 싶었던 건데 하필이면 일본도 지금 아주 한국을 조지려고 좀 작정을 하는 선거 기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떡밥을 던졌는데 일본이 좋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지금 그 우파 사람들은 한국 이번에 아주 그냥 제대로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굽혀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막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일본이랑 우리가 잘 지내고 우리 친일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지만 일본은 전혀 달라. 일본은 그런 생각이 아니야. 한국 놈들 완전히 굽혀놔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뭘 못 가져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둔 일본의 타이밍에 있어서는 외교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다는 평가도 나올 수가 있고 뭔가를 얻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참 이게 여러 면에서 굴욕적일 수가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저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도 좀 불리해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방일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쪽과 한일이 내놓을 수 있는 안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미래 청년 기금 발표 정도일 거다라는 좀 기대치가 좀 낮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이거야. 지금 일본 쪽이 꽤나 보기보다 강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문재인이가 일본과의 외교를 완전히 다 텐창을 내버려온 상황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똥을 치워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똥을 치우는 과정이 철저히 잘 준비가 되고 여론이 연글어서 하늘에 운이 따르고 타이밍이 좋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급해. 좀 성급한 부분도 있고 일본과 사전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발표부터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주먹은 끌어서 기대치는 있지만 그 기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친일파 논란에 굴욕 외교 논란에 그것도 무슨 어디 러시아도 아니고 어디 이름 없는 국가도 아니라 하필이면 일본한테 굴욕을 당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외교적 흑역사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져갖고 꼭 잘 해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